이 문제에서 여기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초기 조건 전압,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를 푸는데 약간 불필요한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 학생은 VC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초기 조건 전압을 가지고 이 노드에 대해서 KCL을 적용을 해서 이 노드 전압을 V라고 놓고, 여기 V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놓고선 KCL을 적용해 가지고 수식을 어 풀었어요. 어디까지 풀었냐면 지금 보이는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VC0 마이너스는 6분의 9 볼트라고 써 갖고 여러분들이 약간 좀 헷갈릴 텐데, 뭐 V1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V1 빼기 10 이렇게 놨어요. 그래 놓고 다시 VC0 마이너스에서 캐패시터는 오픈이니, 이건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노드 전압 V는 3분의 10 볼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죠? 여기가 오픈이면 여기 전압은 당연히 3분의 10 볼트예요. 그러니까는 그 3분의 10 볼트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 이 식이죠. V1 여기다가 10을 넣어서 계산했더니 앞에서 구한 이 3분의 10 볼트랑 똑같은 3분의 10 볼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풀 필요가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여기가 오픈이면, 캐패시터가 오픈이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들여다본 쓸 때 이 R 요거 빼놓고 요 부분에 R리큐라고 자꾸 쓰면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간 여기서부터 요 부분의 요 부분에 요 부분의 저항값은 여기가 무한대니까 그냥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그죠? 무한대니까 당연히 V1 전압은 전압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풀면 되는 거죠. 10 곱하기 6 플러스 3분의 3.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 3분의 10 볼트라고 여기 계산돼서 나온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전압이 3분의 10 볼트라면 무슨 얘기냐면 1K 그리고 저항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이게 지금 3분의 10 볼트면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 VR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1K 플러스 R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VR은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갈 때 VR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10 곱하기 R을 양변으로 나누면
R분의 1K 플러스 1이 되고 R이 무한대니까 당연히 요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R분의 1K 이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거예요. 0.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이렇게 풀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10V이고 이 R이 무한대면 이 3분의 10V는 무한대의 저항이 다 걸린 거예요. 이렇게는 걸릴 수가 없어 전압이. 여기는 VR1이라 그러면 여기 무조건 0V.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끌고 가서 풀 필요도 사실 없다. 이 얘기죠. 질문한 학생, 한승우 학생 예, 교수님. 이해했나요?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공지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문제 여러분들이 과제 단위 퀴즈로 제출했던 거를 아주 빠르게 좀 살펴보면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12고 여기가 2V고 2옴 여기가 2헨리 여기가 2옴 2옴 여기가 2옴 그래서 T=0에서 스위치를 오픈 시켰을 때 구하라고 얘기를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걸 구하라고 그랬나요? 이건가? 뭐 하여간 IT입니다, 교수님. IT였나? 네. 고마워. 그러니까 뭐 I0부터 구해야 되는데 그 I0를 구하려면 중첩의 원리로 푼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첩의 원리로 풀면 12V에 의한 거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가는 게 얼마였냐면 4A였으니까 절반씩 나눠줘서 2A가 하고 그다음에 2V에 의한 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흩어지니까 여기 구해보면 이게 3분의 2A인가 그랬죠. 그래서 일로 가는 건 3분의 1A씩 흩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3분의 5A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부분이 끊어지는 회로니까 여기는 이제 없어지는 회로가 되는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타우는 R분의 L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4분의 2
그래서 0.5 굳이 단위를 쓴다 그러면 세크라고 단위를 붙여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12V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수값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저기에. 상수 전원. 그러니까 IT는 분명히 K에 1에 플러스 K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의 T라고 주어질 건데 K1은 정상 상태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정상 상태는 인덕터가 쇼트되고 그러면 이제 K1은 얼마가 되냐면 3A가 되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구한 학생들이 있어요. K1을 3A라고 놓고 IT는 3 플러스 이 K2를 그냥 I0로 놓고 그냥 푼 학생이 있어. 아마 이 학생은 그 수업을 할 때 K2는 초기 조건으로부터 구한다는 말을 이거를 어떻게 이 학생이 해석했냐면 이퀄 K2는 초기 조건이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죠, 그죠? I0 이퀄 K1 플러스 K2에 익스포넨셜 T 이퀄 0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가 0.5분의 0 이렇게 대입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K1, K2 이런 조건으로부터 풀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5고 K1이 얼마였냐면 3 플러스 K2 고로 K2는 3, 3, 9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서 고로 IT는 3 빼기 3분의 4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분의 t라고 써도 되고 하여간 뭐 마이너스 2t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또 어떤 학생은 또 뜬금없이 뭐 고로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IT는 마이너스 3분의 4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t라가 결론적인 답이라고 쓴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 답은 이겁니다. 정답은 이거고 아마 여기까지 풀고 나서 답을 이거라고 적은 학생들은 초기 조건이 들어간 문제에서 이거 정상 상태 값 저것이 안 보이는 회로가 머릿속에 아마 꽉 차 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최종적인 등가 회로는 상수 전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상 상태 값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상수 전원이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나오지도 않을 거고 뒷부분만 나올 텐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바이어스된 생각이 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쓴 학생들이 한 2명? 3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쓴 학생도 한 2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차 회로는 다 마치고 2차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1차 회로 공부하면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문하도록 하세요. 없으면
이 2차 회로라는 것은 미방이 미분 방정식이죠. 미방이 2차로 구성. 그러면 이제 2차 회로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second order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하이픈을 반드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 한 단어처럼 쓰일 때는 하이픈을 써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죠. 그죠? 그래서 공학에서는 저것이 2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order라는 말, 이게 차라는 말이에요. 차. 그래서 1차 회로는 아까 여태까지 배웠던 1차 회로는 R, L 혹은 R, C로 구성되어 있는데, 2차 회로는 R, L, C가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일단 첫 번째 R, L, C 직렬 회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RLC가 있을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VR, 여기 VC, 여기 VL 이렇게 되는 거죠. VS, T. VST는 상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펑션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KVL에 의해서 VST는 VR 플러스 VC 플러스 VL인데, 여기 흘러간 전류 IT라고 얘기를 하면 VR은 RI고 VC는 C분의 1의 0서부터 T까지 IX에 DX에 초기 조건이 들어가야죠. 이거는 앞에서 다 배운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VL은 얼마냐면 어떻게 쓰냐면 L T분의 DI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면 VS는 RI 플러스 C분의 1의 0서부터 T까지 IX의 DXC로 플러스 L DT분의 DI인데, 적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양변을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L DT분의 DT 제곱분의 DI 그리고 R DT분의 DI가 되고, 여기는 C분의 1의 I가 되고, 요거는 상수항이니까 미분하면 없어지고, 입력을 미분한 저값 시돼서 이와 같이 DT 제곱분의 DEI라는 미분의 2차항
나타난다. 그래서 2차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컨 오더 서킷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RLC 회로가 있을 때 미분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RLC 병렬 회로가 있는데 RLC 병렬 회로는 다음 페이지 있을까요? R, L, C. 그래서 요 병렬 회로니까 전류원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하고 IR, IL, IC. 그러면 IS는 IR 플러스 IL 플러스 IC가 되는 거고, 여기 전압, 이 노드 전압, 여기 노드 전압을 V라고 얘기를 하면 IR은 R분의 V, IL은 L분의 1에 0섭 T까지 Vx의 dx의 초기 전류값 플러스 C dt분의 dv.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R분의 V, L분의 1에 0섭부터 T까지 Vx의 dx I0 플러스 C dt분의 dv. 적분이 있으니까 한번 미분해버리면 C dt 제곱분의 dev 플러스 R분의 1에 dt분의 dv 플러스 L분의 1에 v equal dt분의 dis. 이렇게 해서 얘는 전압에 관련된 2차 항이 여기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회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VS와 IS의 전압 전류를 넣어서 뭐 각각의 전압과 전류를 구하는 거가 이제 뒤에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복잡해져서, 여기서 배우는 대로 하면 상당히 복잡해져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차 회로는 1차 회로는 솔루션의 포맷이 간단해서 그냥 막 풀었는데, 2차 회로는 솔루션 포맷이 여러 종류이고 복잡. 그래서 이 2차 회로는
미방으로 미방의 솔루션 직접 푸는 방법은 지양하겠다. 지양. 요거는 나중에 뒷부분 챕터 13과 14의 라플라스 변환 부분에서 다룰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참고 요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 짚고 그러니까 알고 넘어갈 부분은 나는 적어도 미분 방정식은 세울 수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미방 세우는 것도 없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또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갈 거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미방 정도는 세울 줄 아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8장 교류 회로 해석이고 영어로는 AC 교류니까 이제 AC고 회로 해석하면은 뭐 서킷 어널리시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목은 영어 제목 원제는 스테디 스테이트 어널리시스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해석하면 교류 약간만 의역을 해보면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는 정상 상태라는 건 알고 있죠, 그죠?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과도 상태. 우리가 7장에서 정상 상태, 과도 상태는 한참 얘기를 했으니까 알 거예요. 정상 상태에서 교류 해석. 이거를 사실은 AC analysis in the steady state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AC라는 말 대신에 AC 그러면 욕을 하는지 뭐 불평불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미국 애들도 확실히 구분하려고 frequency analysis in the steady stat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는 A씨는 교류라는 말로 쓰고 있지만 주파수 해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얘기를 들을 때 이런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라는 말이 나오면 회로 이론 8장에서 배웠던
AC 어널리시스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너무 또 나가면은 초장부터 머리 아프니까 요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고,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입력을 DC 전화번이나 전류원을 입력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입력이라는 거를 뭐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입력, 뭐 영어로 뭐 input 이렇게 얘기하는데, 쪼금 상세히 나누면 영어에서는 forced input이라는 말을 써요. 입력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된 입력, 강제된 입력이라는 거죠. 강제 입력이라고. 이 강제 입력이 DC인 경우가 있고 AC인 경우가 있는데, 8장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AC 전원을 인가했을 때의 정상 상태를 다루고 있다. AC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정상 상태가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파형이 AC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 크기는 똑같고 아래 위가, 이것이 어떤 서킷에 들어가서 나올 때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정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정연파에는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죠. 정연파가 들어가서 정연파가 나오면 이게 이제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과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DC 입력, false input이 DC일 경우에는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를 다 다루고 들여다봤는데, 왜 AC는 유난히 정상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느냐가 사실은 궁금한 거죠. 과도 상태는 이 AC 입력에서는 이 과도 상태를 쓸데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너는 쓸데없어. 쓸데없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useless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상 상태 너는 가치가 있어. valuable이라고 얘기하나요? valuable? 헷갈리네. 갑자기 생각 쓰니까 이가 안 들어가죠. valuable. 어 이거예요. 그래서 8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8 장부터 놓치기 시작하면 인제 전자공학이 다 재미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8 장은 신호 처리에 8 장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기본을 놓치고 가면 뒤에가 뭐 재미가 없죠. 전자공학의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반도체 쪽은 좀 약간 다르니까 물성 쪽은 약간 좀 다른 얘기고 다른 부분들을 할 때는 신호 처리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추천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 공학 이런 분야 물성 쪽으로 하는 쪽으로 나는 진로를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외에 외에는 반드시 그 신호 처리에 관련된 과목을 반드시 들으세요. 아마 김기두 교수님 쪽 쪽 이쪽에서 강의를 할 것 같은데 듣는 것이 나중에 3 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전자공학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사실 반도체 공학을 하는 학생도 반도체 공학 쪽으로 진로를 잡은 학생도 전자공학의 신호 처리 분야를 모른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소자는 왜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호 처리하려고 만드는 칩들이에요. 반도체 소자들.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그죠? 데이터. 데이터 implies 뭘 의미하는 거냐? information을 의미하는 거죠. information. DC는 information이 없어요. 이거. DC? No information. AC 예를 들어서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 이 AC에는 정보를 담는 방법이 3 가지가 있는데 뒤로 넘어가 볼까요? 정보 첫째 VM 이걸 우리가 진폭 영어로 amplitude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오메가 각주파수죠. angular frequency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세타 위상 페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뭐 지금 여기서 뭐 상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런 그 3 가지에다가 정보를 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데에
장에서 얘기한 이 useless 부분은 저 정보가 일정치 않아서 잠시 나타나도 다음에는 여기 나타나는 거 다르고 여기 나타나는 거 다르고 여기 다르니 무슨 정보를 전달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 상태는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저 정보를 캐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 AC 해석을 할 때 과도 상태 부분은 애써 무시하고 정상 상태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뭔지 설명하세요. 그러면 정보 얘기를 해야 돼요. 정보. 과도 상태에서는 정보가 영어로 굳이 쓰면 undetermined in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정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정보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건지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상 상태 가면 여기는 determined information. 이나 여러분이 알아서 쓰세요. 혹은 뭐 fixed라고 써도 되겠죠. 고정된 정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 정상 상태를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은 되게 많지만 하여간 천천히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앞으로 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게 사이누소이덜 웨이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사이누소이덜 웨이브, 사인 코사인을 어렸을 때 이공계 이과 수학 뭐 이런 데서 배웠고 그다음에 학교 와서도 뭐 대학 수학 뭐 이런 데서도 배워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 그러면 사이누소이덜 웨이브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정연파에는 사인 펑션도 있고 코사인 펑션도 있죠. 그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브 t는 x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얘기할 때 이 xm 아까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진폭 앰플리튜드라고 얘기를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앰플리튜드 그러면 진폭이고 이 xm을 여기 m 그래서 이 사인파가 갖고 있는 맥시멈 값이죠. 그죠? 맥시멈 밸류라고도 얘기를 해서 말고 어떻게 갔을까요? 진폭 최대 값. 그래서 맥시멈 밸류 뭐 최대값 혹은 최대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메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각 주파수라고 얘기를 해서 앵귤러 각 앵글의 형용사형 앵귤러 프리퀀시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8장 7장서부터
세로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다가 8장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뭐 퍼센티지 따지면 7장에서 한 50%가 포기를 하고 8장부터는 이제 뭐 한 나머지 그 남은 절반 중에서도 100명을 따지면 50명은 7장부터 포기, 8장 가면 다시 또 한 20명 정도가 포기해서 세로 이론을 끝까지 쭉 끌고 간 학생은 30%도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데 머리 쓰기를 귀찮아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드는데, 우리가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면 F로 표현하고, 얘는 이제 프리퀀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프리퀀시. 주파수가 머리가 아팠던 학생은 지금부터 잘 들어서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프리퀀시. 이 말 형용사형의, 이거는 이제 주파수죠. 우리말로 주파수. 이거 영어에서 보면 프리퀀 이라는 말로부터 나왔어요. 예.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빈번한 뭐 이런 말이죠. frequently 그러면 빈번하게, 자주 이런 말 부사로 쓰이는 거고, 그러니까 frequency란 말은 이렇게 x, y로 된 것에 이렇게 원이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삥 돌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이 A 지점에서 시작해 갖고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오는데 1 초에 얼마나 자주 360도를 도느냐. 360도. 그래서 얼마나 자주. frequency란 말의 정의는 1 초에 원을, 여기서는 이제 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굳이 원이 아니라 상관없는 거예요. 원을 몇 바퀴 도느냐. 이게 원이 아니라 뭐 사각형이라도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는데 원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1 초에 몇 번을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느냐. 이게 인제 프리퀀시의 정의예요. 사인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원이라는 것을 예로 든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원을 팽 도는 걸, 여기는 x와 y에 관련된 평면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축으로 표현을 하면, 시간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여기가 5점이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이 어디냐면 B, 여기가 B, 여기 C,
여기가 C가 되는, 여기는 오면서 A인 거고, 요 지점이 D, 여기가 D, 요 지점이 다시 A. 그래서 Y축으로 투영된, 그러니까 이 지점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죠. 여기. 이게 여기서 X, 뭐라고 표현할까요? K라고 표현할까요? K? 그러면 요 K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 지점에 Y에 대고. 한 바퀴 돌면서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바로 사인 파예요. 몰랐던 학생들은 없겠지 뭐. 사인파가 어디서 유래됐는지는 알고 있는 거죠. 원 운동을 시간축으로. 원 운동을 시간축으로 변화시킨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이누소이덜 웨이브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Q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Q 4번입니다, 교수님. Q4 고마워. 미분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i의 dt분의 di로 구하든 dt분의 뭐 어딘가 노드를 잡고 dt분의 dv로 원래는 미안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헷갈려서 이렇게 합시다. 이게 상태 방정식으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류 IL로 잡든지 여기 전압 VC로 잡든지
중요한 건 2차 미방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방. 자,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